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기자 신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 콘서트에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네, 여기 코엑스가 좀 복잡해서 걱정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일찍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사전 신청자 수만 거의 300분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네, 4월 28일은 매년 대한정형외과 학회가 제정한 관절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똑똑은 관절염의 날을 맞아서 100세까지 어깨, 무릎 건강하게 쓰는 법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에도 퇴행성 변화가 찾아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고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무릎 관절염 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이 어깨 관절염 환자 빈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무릎과 어깨는 신체 활동을 할 때 많은 범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해 주실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병원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 원장님 함께해 주셨고요. 이 원장님의 강의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부터 증상에 따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 원장님을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4월 28일 관절염의 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던데 원래 알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몰랐고 오늘 이거를 행사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요 관절염의 날을 이렇게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어깨,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게 돼서 뭐 좀 좋고 이런 행사 자리 마련해 주신 헬스조선 여러분들께도 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이제 어깨와 무릎 관절을 뭐 100세까지 잘 사용하는 방법인데 100세가 정말 이제 꿈의 숫자죠. 100세까지 잘 사용하면 너무 좋고 우리 수명들이 이제 점점 늘다 보니까 물론 이런 오래 쓰기 때문에 어깨, 무릎 이런 데가 좀 더 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무릎, 어깨 한 번 다 안 아파 보신 분들 없으실 거고 저도 사실 제가 이제 40대 중반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나이인데 저도 무릎, 어깨 아파 봤거든요. 물론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었는데 아프니까 진짜 너무 괴로워요. 괴롭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이 아프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되는데 무릎, 어깨를 그럼 어떻게 안 아프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무릎이랑 어깨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무릎 관절은 이게 우리의 체중이 무릎에 막 이렇게 가해지잖아요. 우리 체중을 다 받아주는 것들이 이제 무릎이고 어깨는 뭐 돌리고 막 쓰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좀 한번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이렇게 가죠. 점점 가다가 우리 흔히 아는 뭐 무릎 관절염 1, 2, 3, 4기 있어가지고 4기 가면은 인공관절 수술해야 된다. 인공관절 수술을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 되죠. 그거를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냥 수술 딱 하고 끝나면은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롭고 꽤 큰 수술입니다.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거는 꽤 큰 수술이고 그거를 하는 나이도 중요합니다. 하는 나이가 뭐 한 60대에 하는 거랑 80대, 7, 80대 가서 하는 거랑 다르죠. 60대에 하게 되면은 이게 무릎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있는데 보통은 한 2, 3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60 했는데 80이 됐는데 아직 나는 너무 건강한데 내 무릎 인공관절 한 데는 또 잘못되고 있어. 그러면은 또 할 것인가? 이거를 이 괴로운 것들을 또 진행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는 거랑 두 번째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두 번째 하면은 또 관절 그 치환술이
더 수술이 더 크고 그 이후에 괴롭고 재활하는 것들도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하는 게 낫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뭔가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최대한 관리를 해가지고 4기까지 안 가서 내가 인공관절 안 해야지 그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시는 거고, 어깨도 아픈 이유가 뭐 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관절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우리 흔히 하는 50에 온다 그래서 50견이지만 40대도 오고 30대도 오고 60, 70대도 뭐 다 80대도 다 옵니다.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걔네는 그냥 와요. 왜 오냐? 내가 어깨를 잘못 썼나요? 뭐 건강관리를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와요. 우리도 의사들도 얼마나 그 이유가 궁금하겠어요.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50견은 왜 오는지 잘 모르겠다가 아직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면은 또 사실 얘네들은 또 나아요. 낫고 또 괜찮아지는데, 또 다른 뭐 회전근개, 우리 어깨 돌리는 이 회전근개의 힘줄, 뭐 근육 이런 것들이 손상이 오기 시작한다. 얘네들은 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회전근개 문제는 내가 좀 관리를 잘 하고 내 회전근을 힘줄을 아껴준다. 이런 느낌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석회, 오십견 이런 것들은 아팠을 때, 이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안 아프게 빨리 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은 이제 관리를 해주신다. 앞으로 진행 안 되게끔 해야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하고 뭐 한 10가지 정도를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은 그 10가지 다 기억해 가시면은 너무 좋겠는데,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 워낙 유명한 뭐 오십견, 석회, 또 퇴행성 관절 얼마나 유명해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몰랐던 게 뭐 한두 가지 있었다. 그러면 그것만 딱 이렇게 기억하고 가셔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것만 알고 가셔도 아마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 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재활의학과 하면 다들 많이 아시는데, 예전에 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그 전공의 생활할 때는 그렇게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내가 무슨 재활용과에 와 있어 이러면서 재활의학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재활의학과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아져서, 정형외과랑 비슷하게 재활의학과가 주로 하는 것들은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이 신경 뭐 중풍 이런 것들 생겼을 때 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 온 이후에 재활을 하는 영역과, 그리고 근골격계를 팔다리, 어깨 아픈, 허리 이런 것들을 재활하는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재활의학과 하는 거고, 수술 빼고는 뭐 다 치료가 정형외과랑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가 재활의학과고, 저는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된 다음에 뭐 다른 병원에도 있었지만, 태릉선수촌,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촌 아시죠? 태릉선수촌이랑 진천선수촌, 요즘에는 태릉선수촌이 충북 진천으로 옮겼어요. 이사를 해가지고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엄청 크거든요. 거기로 이사한 지가 한 이제 꽤 됐죠. 한 7년, 8년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 관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스포츠 의학이라고 하는, 선수들 부상당했을 때, 뭐 훈련할 때 아프고, 그리고 우리 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운동 얼마나 많이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 분들이 운동하다가 아플 때, 다쳤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지, 앞으로 이제 재활해서 어떻게 운동을 복귀할 수 있는지,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과 시합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운동 엄청 많이 해봤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고 안 아파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을 이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이제 치료를 잘 하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치료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들은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최고의 의학적인 이제 서포트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적용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밖에 계신 분들께도 이제 알려드리고자 병원에 나와서 차렸더니,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국가대표가 아닌데 혹시 진료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선수만 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수줍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뭐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뭐 대표 선수들만 보면은 병원 망하죠. 다들 아무나 다 오셔서 이런 국가대표 시스템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병원입니다. 그런 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올림픽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대회들 갔다 와서, 제가 가면은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성적이 좋았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자랑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선수들이랑도 막 유명한 선수들 보면 사실 저도 저 옛날엔 팬이었잖아요. 보면 이제 사진 찍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도 남겨놓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연아, 뭐 김연경, 손현재, 뭐 이용대 이런 선수들 다 봤었고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어깨부터 얘기를 할 건데 어깨가 아픈 이유는 보통 되게 많겠죠. 많은데 그 중에 그냥 진짜 많은 게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추렸을 때 첫 번째로는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드는 거, 그 다음에 석회 생기는 거, 그리고 회전근개에 이렇게 막 뼈랑 힘줄이랑 충돌 생겨가지고 염증 생기고 찢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고, 하나는 내가 어깨가 이쪽이 아픈데 사실은 어깨가 문제가 아니었다, 목 때문에 아픈 거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쪼그라드는 거다. 원래 우리 어깨 관절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늘어나 있죠. 늘어나 있는 요 관절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시뻘겋게 염증이 생기면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팔 움직이고 이럴 때마다 아프네 하다가 이게 점점 이제 진행이 돼요. 점점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팔이 안 올라가는 거죠. 안 올라가고 더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면 너무 아파. 막 진짜 하지마 막 이렇게 억지로 올리려고 하는 사람 막 때리려고 그러죠. 하지마. 나 너무 아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십견의 특징. 그리고 서서히 진행을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부터 아팠는데 나중에는 한 요 정도부터 아프고 안 올라가고 그냥 괜찮은 몸이 이렇게 팔 많이 안 올리고 요 정도만 이게 쓰는 것들은 안 아파요.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고, 아픈 게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왼쪽 어깨를 치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팔 쪽으로 조금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나는 어깨가 안 아프고 어깨 아픈 게 아니라 여기 팔이 아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오십견의 특징이고, 치료는 각도 올라가는 것들을 올려줘야죠. 올려줘야 되는지, 결국에는 관절 각도, 관절 운동 각도라고 하죠. 이 관절 운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그럴 때 이제 병원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고 뭐 이러면서 통증을 조금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거를 올려주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좋아져요. 결국에는 통증이 좋아지는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는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을 옷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 결국엔 뜯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아차렸을 때 내가 오십견이구나, 유착성 관절낭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사하고 약 먹고 뭐 물리치료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도수치료라고 해가지고 뭐 치료사가 직접 잡고 막 잡아 뜯는 거, 그런 것들을 배우고, 병원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 안 하는데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일주일에 뭐 병원에 내가 정말 열심히 가서 일주일에 2번, 3번을 했다, 한 30분, 1시간 치료를 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집에 가서도 계속 이거를 각도를 내가지고 내가 최대한 이 굳지 않게끔 만든다. 그게 오십견의 치료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게 실패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재활의학과 말고 정형외과 가면은 뭘 해줄 수 있냐면 사람을 아예 수술하는 것처럼 마취를 시켜요. 재워버려가지고 전혀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든 다음에 억지로 이제 팔을 잡아 뜯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뚜두두두두둑하게 이렇게 뜯어놓고 이제 이제 좀 좋아졌네, 이제 좀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시술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오십견이라고 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은 요런 특징이구나.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가면서 각도를 만든다.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점점 진행되는 각도의 제한, 그리고 약간 타고 내려오는 듯한 이런 통증들, 그런 것들이 오십견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은 석회가 생깁니다. 석회가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오십견은 왜 생겨요? 모른다 그랬죠. 석회는 왜 생기느냐? 이것도 모른대요. 이것도 그냥 느닷없이 생기고, 뭐 20, 30대보다는 뭐 어른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애들은 안 생기잖아요. 애들은 안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한 기전은 모르겠다가 아직까지의 결론입니다.
요런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요렇게 조그맣게 석회들이 보이고, 요거는 초음파 검사인데 초음파 검사한 거에도 이렇게 석회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픈 부위가 이제 석회 때문에 아픈 것인가? 그거는 내가 아픈 부위가 명확하고, 그리고 엑스레이야 초음파 이런 걸 봤더니 석회가 딱 보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석회 때문일 가능성이 꽤 많겠구나. 그리고 뭔가 타고 내려오는 듯한 그런 통증이 아니고, 그리고 아프긴 한데 하면서 이렇게 올라는 가요. 올라는 가는데 아직 건드리지 마라. 나 너무 아프니까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약간 밤에 자려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쌕쌕거리면서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밤새도록 뭘 약을 먹어도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 이제 한숨도 못 자고 고생하시다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나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석회성 건염의 특징이고, 그 이유는 석회가 염증을 막 뿌려서 그러는 거예요. 염증을 뿌리는데 석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석회의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분필 정도의 강도로 이렇게 좀 생기다가 그게 점점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돌덩이처럼 딱딱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또 살살살살 이게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나중에 치약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된 다음에 없어지거든요. 그 주기가 한 뭐 보통 몇 개월 또는 뭐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걸리는데, 그 중에 아마 특징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물렁물렁해져서 이제 좀 없어지려나 한 그때쯤에 석회가 염증을 되게 많이 부려요. 그럴 때는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프고, 또는 한번 어깨를 삐끗하거나 아니면 좀 어깨를 과하게 썼다. 그럴 때 얌전하게 있던 석회가 이제 딱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염증을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어쩌겠어요. 또 뭐 주사 이런 거 약 먹고 물리치료 해야지. 그냥 막 물리치료만 해도 너무 아파서 잘 안 돼가지고 흔히 아는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계속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놓고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많이 아픈 것들은 줄여놔야 된다. 그리고 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뭐 체외 충격파를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우리 그 신장 뭐 요로결석 있을 때 깨는 돌 깨는 그런 것들로 깨보기도 하고, 또 이것도 주사 바늘을 엄청 굵은 거를 2개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주사로 막 석회를 막 조사가지고 막 깨가지고 생리식염수 쑥 뿌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빨아들여가지고 깨진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면 되게 아프겠죠.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하고 나면 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그거 하고 났는데 그 옆에 또 생긴다? 그러면 또 그걸 또 해?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석회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너무 아픈데 왜 이러지? 나 석회 때문에 아픈가 보다. 그럴 때 이제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또 얘를 아프다고 또 가만히 놔두면 얘도 또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각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석회성 건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플 수 있다. 목 디스크는 뭔가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한쪽으로 뭐 튀어나오면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증상들, 뭐 손저림만이 목 디스크의 증상 아닙니다. 뭔가 어깨, 팔 이쪽에 이렇게 뭔가 막 칼로 긁는 것 같고, 내가 팔을 올리거나 이래야지 아픈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고, 밤에 이제 자려고 가만히 누워 있고 모든 세상이 이제 고요해지고 깜깜한 그런 밤에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계속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 누워도 불편하고 이쪽으로 돌아 누워도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 디스크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막 좁아져 있고 뼈 사이에 이런 단면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 디스크 의심스러운데요. 그럴 때 MRI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팔, 손 저림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치료는 약도 먹고 우리 신경차단술이라 그래가지고 목에다 주사 맞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시술을 하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또 재활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목 디스크의 특징. 그리고 충돌, 회전근개 문제. 회전근개 문제는 이제 진짜 이거는 내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 팔을 올릴 때 내 팔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하죠. 견갑골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견갑골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뭐 예를 들면 보통 제일 흔한 거는 근육들의 문제죠. 근육들이 약해져 있고 또는 너무 타이트해져 있다.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잘 움직임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은
이 회전근 힘줄 이런 것도 힘줄이거든요. 힘줄이 있고 이 위에 뼈가 있어요. 날개뼈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자꾸 끼는 거예요. 팔을 일정 각도 이상 올려버리면 그게 자꾸 껴요. 끼다 보면은 처음에는 끼다 보면 염증인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힘줄이 살살살살 이제 우리 옷 해지듯이 닳기 시작합니다. 닳아버리면은 이제 파열인 거죠. 파열이면은 점점 이제 통증도 심하고 힘도 빠지고 이제 팔 잘 안 올라가죠. 이거는 아파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내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회랑 오십견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회전근이나 뭐 목 디스크 문제는 이제 내 잘못이 있는 거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잘 못해서,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고 또는 운동을 해서가 문제도 아니고 잘못된 운동을 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내가 태어난 이 구조, 날개뼈의 구조가 아주 안 좋은 분들도 있긴 해요. 이렇게 약간 그 견봉이라고 하는 회전근 힘줄들이 부딪힐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평한 사람들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불리하죠. 이런 분들은 수술해가지고 요거를 깎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 잘 없습니다. 보통 뭐 요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주로는 내가 근육 쪽 문제 때문에 아플 것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흔합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봤을 때 뭐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보자면 65세 여자분들인데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픈데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이라고 하는 건 팔을 옆으로 이렇게 올릴 때 쓰는 그 회전근 근육이에요. 걔 힘줄이 많이 파열이 돼 있더라.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이분은 나는 수술은 절대 안 하고 싶어. 나는 수술을 안 합니다. 뭐 절대 안 할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뭐 원하시니까 한번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팔이 이제 지금 아파서 못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힘줄이 끊어진 게 너무 심해서 안 올라가시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초음파를 봤더니 이렇게 염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파열도 있지만 그래서 이 염증부터 일단 가라앉혀 보고 올라가면 재활을 해볼게요 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주사를 한 거죠. 주사를 했더니 어떤 주사를 했냐면은 그 DNA 주사라 그래서 이제 재생 주사, 그리고 염증 주사. 염증 주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뼈 주사, 스테로이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적절한 횟수로 과용하지 않고 소량만 잘 쓰는 거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사를 했었어요. 했더니 막 너무 아프던 게 확 줄었어요. 확 줄고 그러면 팔을 한번 올려보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뭐. 너무 깔끔하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한번 재활을 해봅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끊어진 회전근개도 좀 회복을 시킬 수 있게, 물론 이런 그 재생 목적의 주사들 DNA 주사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이런 재생 목적의 주사를 했을 때 끊어진 이 힘줄이 완전히 싹 붙냐? 완전히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수술이라는 게 없겠죠. 완전히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DNA 주사를 5번 정도는 했고, 뭐 스테로이드는 처음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섞었어요. 그리고 재활운동이라는 거는 이게 극상근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뭐 우리 그 삼각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회전근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극상근이라는 건 앞에서 2번째 거예요. 그러면 1번, 3번, 4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까지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재활 운동을 했더니 일상생활 할만하다. 훨씬 내 병원에 오기 전보다는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지만 아예 안 아픈 건 아닌 거죠. 많이 올라가면은 통증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나 봄에 골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셨는데 괜찮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계속 행복하게 안 아프게 잘 지내실 수 있을까요? 하는데 이거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회전근개는 내가 잘못 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강 운동도 해줘야 되고, 내가 움직일 때 이 날개뼈와 팔뼈의 조화로운 움직임 이것들을 만들어줘야 앞으로도 다시 이렇게 끼면서 충돌 같은 것들이 안 생기고 다시 염증, 파열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나중에 또 수술을 하시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성공적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DNA 주사라는 게 연어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이고 지금 이런 재생 주사 영역에서는 제일 유명한 주사죠. DNA 주사. 그래서 효과가 어떻냐라고 하면 뭐 이거는 안티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거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혈관 신생, 혈관을 새로 만들어준다는 거. 혈관을 새로 만들어주면 그걸 통해서 또 뭐 이렇게 치료하는 세포들이 다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혈관 많아지면 좋겠네요. 혈관 신생 유도하고 뭐 DNA 합성, 세포 재생. 결국에는 뭐 재생, 염증 완화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들어만 보면 되게 좋죠. 되게 좋은 주사인데 실제로 좋은 주사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을 때부터 이 주사는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74세 여자분이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이거는 안 올라가진대요. 걸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지가 않는다. 얼마나 안 올라가지냐? 전방 굴곡이 90도라는 거는 앞으로 올리는 거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그리고 외전이 70도라는 건 이렇게 올리는 게 끝까지 가면 90도까지 가지는데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외회전은 40도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게 90도까지 가야 되는데 요만큼 가서는 더 이상 안 가진다는 거죠. 이게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손사리를 치면 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완전히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약간 50견 증상인 거죠. 50견 증상인 거고 그러면 관절 주머니가 짜그라들어 있는지 쭉 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자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조영제라고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허옇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주사 관절 주머니 안에 넣고 찍었더니 이런 데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쭉 쳐져 있죠. 이게 정상적인 관절 주머니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죠. 50견이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고통의 시간 주사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각도를 만들어 가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사를 했죠. 주사하고 약도 드시고 이러면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압 팽창술이라 그래서 이쪽 관절 안에다가 주사 물액을 한 10cc, 20cc 막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것들을 주사액이 들어가면서 쓱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주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 수압 팽창술 약은 뭘 넣습니까? 라고 하면은 뭐 DNA 주사 같이 섞기도 하고 국소 마취제라든지 스테로이드도 이것도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압 팽창술을 몇 번 하고 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통증이 좀 줄었을 때 점점 각도를 만들어 갔더니 예전에 9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던 게 지금은 거의 160도까지 올라가고 이것도 70도까지 가던 게 90도까지 가고 외회전이라는 것도 요만큼 가던 게 지금 이만큼까지 간다는 거죠. 이분이 원래 그 고전무용을 되게 취미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팔이 안 올라가서 이게 안 돼서 너무 슬퍼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올라간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집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올리는 것들 연습을 하셔가지고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깨 사례가 되겠고 이런 뭐 막 헬스장 가서 이렇게 막 아구자비를 올리지 마시고 또 뭐 목 이렇게 빠진 상태로 올리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올리는 것들도 아파 죽겠는데 막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너무 무거운 거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몸통 같이 써가면서 하지 마시고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 운동은 좋은데 잘못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회전근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정거근이라 그래서 이 날개뼈 움직여주는 그 근육인데 걔를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 근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거근을 강화해줘야 됩니다. 정거근 강화 그리고 뭐 하부 승모근이라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승모근이가 아픈 거 말고 승모근이 상부에도 있는데 하부에도 있어요. 하부에 있는 승모근은 주로 하는 일이 뭐 견갑골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뭐 뒤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뭐 회전시켜주는 걔네인데 걔네들이 약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못 써가지고. 근데 걔네들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팔을 올라갈 때 얘네들이 견갑골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슴 근육 이런 것들 스트레칭 잘 해주셔야 돼. 이거는 간단하죠. 이거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가 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려 있으면은 팔을 올릴 때 얘네들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 근육 스트레칭 잘 해주자. 그리고 정거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부 승모근은 강화를 해주자.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경 어깨 스트레칭 하는 방법들은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 나갔을 때 우리 물리치료 실장님이 했던 건데, 이걸 팔을 내가 스트레칭 하는 것들 어렵다라고 하면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쭉 엉덩이 뒤로 빼면서 이렇게 하면은 팔을 여기 벽에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만 잘 해줘도 어느 정도 이게 각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 해주시고, 뭐 외회전, 내회전 이런 것들은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들. 외회전은 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통 같은 거 하나 잡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릎 얘기는 퇴행성 관절염 이런 이유가 뭔가, 어떤 사람한테 생기나, 뭐 아무래도 여자분한테 더 잘 생기고 나이에 따라, 그리고 외상 예전에 다쳐가지고 그 사이에 연골판이라 그래서 반달 연골 문제 생길 때 걔네들이 쿠션 역할을, 디스크 같은 애들인데 반달 연골이 없어지면은 또 우리 진짜 연골, 우리 화장실 타일 같은 바닥 타일 깔려 있는데 화장실 바닥 타일이 살살살살 이렇게 마모가 되다가 나중에 빵꾸가 나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릎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무릎 연골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비만, 뭐 유전도 있고, 뭐 생활습관 꽤 중요하죠.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은 뭐 증상이 어떻나요? 초기에는 그냥 앉아있다 일어날 때만 아프고 좀 걷다 보면 좀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막 많이 아프지는 않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되면은 그냥 뭐 처음에는 막 언덕 내려오는 거나 뭐 산에 갔다 내려오는 거만 아팠는데, 계단 내려가는 거만 아팠는데, 이제는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프고 막 무릎이 계속 부어 있고, 점점 왜 나는 오다리가 아니었는데 점점 왜 오다리가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눌러보기만 해도 아프다. 그리고 구부러지는 것도 점점 안 간다. 물이 막 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아프니까 못 움직이겠고,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이런 것들 이제 우리도 또 걱정해야 되잖아요.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골다공증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은 분들은 꼭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저 옛날 병원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을 때 꼭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 뒤로 잘못 그냥 하다가 푹 주저앉았을 때 대퇴골이 경부 골절 생기고, 그거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되셔가지고 내과적인 문제들, 뭐 폐렴이나 이런 것들로 심각해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냥 툭 넘어졌는데 고관절 골절이 생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항상 유의하시고 그 체크하셔가지고 치료를 하십시오. 그리고 뭐 내과 질환 같은 것들도 이제 활동량이 감소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오다리가 여기가 이건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안쪽에 붙어버리면서 얘가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절염 단계는 너무 막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0은 정상이고 1, 2, 3, 4단계. 4단계가 가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거고, 1, 2단계는 여기서 관리를 잘 해주면은 이제 3, 4단계로 안 가는 거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4단계로 가는 건데, 내가 3단계 정도 왔다라고 들으시면은 나는 진짜 좀 조심해야겠다.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재활의 목적은 안 아프고 우리가 원하는 일상생활을 잘 누리자라는 것들이 이제 재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숨겨둔 비장의 치료법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미 다 관절염에 대해서 너무 다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약을 드실 수도 있겠죠. 약을 먹는 것들, 진통소염제 먹는데 속 쓰릴 수 있어요. 너무 장복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장복을 해도 되는 그런 좀 약간 순한 소염제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드실 수도 있고, 뭐 보조제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드셔도 됩니다. 단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고요. 주사는 뭐가 있냐, 뭐 뼈주사, 아까 우리 얘기했던 스테로이드는 어깨에는 조금 저는 염증 많이 생겼을 때 꽤 쓰는데, 무릎에는 사실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꼭 필요할 때만, 너무 아파서 막 나 진짜 아파 죽겠는데 나 내일 비행기 타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야 돼요 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다 했을 때는 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연골 주사, 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하이알 주사, 뭐 그리고 DNA 주사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게 무릎 관절용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 골수에서 이 줄기세포를 피를 뽑아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주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PRP 주사라 해서 내 피 뽑아가지고 성장인자만 이렇게 주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사들. 그리고 중요한 거 운동해가지고 허벅지 근력강화. 맨날 뭐 병원 가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운동하세요 의사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운동해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운동해야 됩니다. 근력 강화, 뭐 실내 자전거 타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자전거 안장 높이는 좀 신경 써주면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적절한 높이를 찾아서 실내 자전거 타고 뭐 걷기, 수영, 뭐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 뭐 쪼그려 앉지 마세요,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쪼그려 앉지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쪼그려 앉기 안 하고 뭐 양반다리 안 하고 무릎 꿇기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몰랐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 체중이 꽤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이 꽤 중요하기 때문에 살 빼는 게 중요한데, 살 빼려면 또 뭐 이렇게 뭐 걷고 뭐 유산소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아파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면 일단 식이 조절이라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살 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호대, 무릎 관절염 보호대가 있나요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감싸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별 효과는 없는데, 이런 것들 되게 비싼 거, 얘네들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보통 무릎 관절염이 안쪽에 생기는데, 안쪽에 있는 것들 이렇게 서로 뼈를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관절염 보호대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십만 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주사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내 무릎 관절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한 100점 만점에 운동해주는 건 한 6, 70점? 그리고 주사하는 게 한 3, 40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도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 근력 강화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런 것들 해주세요. 그 연골 주사, 우리 히알루론산 화장품도 있는데, 원래 히알루론산이 무릎 관절액 성분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거는 나라에서 딱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 진행을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보통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3번 맞는 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 두 번, 3번 맞는 것도 있고, 5번 맞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병원에서 3번 맞는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비싼 주사인데, 나라에서 막 건강보험 적용을 해서 하나 맞는데 한 1, 2만 원 하나? 한쪽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 주사는 꾸준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해주면은 막 충격 흡수도 되고, 막 이제 막 기름칠한다, 약간 쿠션 역할 해주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행을 지연시켜줍니다. 이런 것들 뭐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맞으세요. 6개월 한 번씩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치아 스케일링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하듯이 그냥 얘는 계속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면 약간 맞을 때 좀 뻐근한 거, 그리고 잘못 맞으면은 뭐 염증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이거 하면 연골이 재생되나요? 라고 하면 연골 재생되는 건 아니에요. 연골 재생되는 건 아닌데, 내 관절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사입니다. 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냐면 6개월 정도 이게 지속력이 있대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DNA 주사에 무릎 관절에만 딱 특화돼서 나오는 거, 요건데, 요것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이게 진행이 안 되게끔, 퇴행성 관절염 진행이 안 되게끔 이게 막아준다라는 효과가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한 거고, 건강보험 적용을 엄청 많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하나 맞을 때 막 2, 30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한쪽 맞을 때 한 5, 6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사고,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히알루론산 아까 했던 거 하고, 이런 것들도 주사해주고, 얘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충격 흡수, 윤활 역할, 뭐 쿠션 역할 이런 것들 다 해주면서 염증 완화랑 이렇게 재생 목적이 조금 같이 들어가 있다. DNA 주사 성분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끈적끈적해요. 그런 것들의 주사 효과가 이런 콘주란 주사라고 하는 DNA 주사, 무릎 관절 주사고, 이런 것들을 막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하지 마시고, 딱 우리 집 앞에 있는 병원 딱 하나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내 주치의다라고 생각하고, 주사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다 알거든요. 아니까 뭐 나 맞을 때 되면 문자 주세요라고 하면 요즘 병원들이 다 그런 거 다 합니다. 그런 거 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주사는 이제 연어에서 이제 추출한 물질인데, 이게 왜 DNA 주사라고 하냐면 인체 DNA 성분이랑 되게 유사하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재생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피부 이렇게 욕창 생긴 분들 재생할 때 주로 썼던 건데, 이거를 근육, 힘줄, 뭐 관절 이런 데 썼더니 재생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근골격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 이렇게 검증이 돼야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는가라고 찾아보면은 주사를 했더니 통증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확실히 의미 있게 줄었더라라는 것들이고, 폰주란이라고 하는 DNA 주사를 해줬더니 뭐 다른 그 히알루론산만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더라 통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돼 있습니다. 확인이 돼 있고, 이제 골수에서 뽑아서 하는 것들, 이것들도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들한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퇴행성 관절염 2기, 3기 사이에 있는 분들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이 되고 했을 때 여기서 골수 뽑아가지고 좀 무섭죠. 여기서 뽑는다고 하니까 뽑아서 막 만들어가지고 줄기세포를 다시 관절 안에다가 넣는 그런 주사인데, 근데 이건 되게 비싸요. 막 수백만, 한쪽 하는데 수백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수술이랑 비슷하죠. 이런 것들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PRP 주사라고 하는 거는 작년 12월부터 이제 또 나라에서 이제 요거 해도 돼요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것도 그 퇴행성 2기, 3기 사이에 있는 분들이면서 1년 동안 1년 이상을 내가 무릎 치료를 했는데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뭐 히알루론산 주사보다 오히려 효과가 조금 더 좋다라고 이렇게 나라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이제 정리해보면 히알루론산 했고, 콘주란이라고 하는 DNA 주사도 했어. 근데 난 또 더 하고 싶어. 내 무릎을 위해서 막 주사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PRP 주사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내 피 뽑아서 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재생 치료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이 생기면서 요런 뭐 연골 재생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치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PRP 주사라는 거 사실 진짜 오래된 주사거든요. 옛날부터 많이 하던 주사인데, 이제 무릎 관절에는 이제 원래 나라에서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제는 해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요 2기, 3기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안전하고 뭐 내 몸에서 뽑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막 피 이만큼 뽑아가지고 막 원심 물리게 막 돌렸더니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이제 다시 만들어가지고 내 무릎 관절 안에 다시 넣는 그런 주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근력 강화를 내가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다 하면 너무 좋죠. 다 하면 좋은데 딱 몇 가지만 하자라고 하면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 옆에 있는 거, 그 중둔근이라고 하죠. 엉덩이 근육을 둔근이라 그래서 소중대가 있는데 그 중에 중둔근인, 내가 걸을 때 항상 체중이 실리는 게 허벅지 앞쪽이랑 엉덩이 근육이에요. 얘네들이 강해야지 내 관절들을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맨날 운동하라고 하는 것들이 뭐 요것도 강화해주지만 요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측, 그 중에서도 안쪽에 이 대퇴사두근은 이제 머리가 4개가 사두잖아요. 그 중에 앞에 있는 거, 뭐 바깥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있는데, 그 중에 안쪽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서 강화를 해주자라는 것들, 내측관근. 그리고 중둔근이라고 하는 건 이 옆에 있는 근육이에요. 엉덩이 옆에 있는 근육. 요거는 주로 중둔근이 하는 일은 다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요거 하는 건데, 그것들을 강화를 해줘야지 내 무릎 관절을 결국에는 보호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뭐 조금씩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렇게 수건 깔고 앉아서 이렇게 쭉 누르면서 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당기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주는 거. 그리고 나는 누워서 할란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누워서 이렇게 당기면서 다리 들어올리기. 요것도 내 허벅지 앞쪽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좀 할만하다 싶으면은 이제 밴드 같은 거 걸고 좀 더 저항을 주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내측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리 사이에 저런 거 수건 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요거 되게 편해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올리기. 그러면서 내 허벅지 앞쪽에, 특히 안쪽에 힘이 들어가나 이런 것들 보면서 하는 것들. 그리고 엉덩이 근육 강화하는 것들은 다리를 옆으로 누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 이런 것들 해보시면 생각보다 힘이 잘 안 들어가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런 것들 해주시는 게 엉덩이 중둔근 근력 강화하는 모습이고, 또 이렇게 조개 껍질 이렇게 벌어지듯이 이렇게 하는 이제 클램쉘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난 더 해봐야지라고 하면 이렇게 브릿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해주셔도 되고,
벽에 대고 하는 스쿼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근데 무릎 아픈 게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 다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들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뭐 건염이라고 하는 여기저기 생기는 안쪽에는 거위발건염, 그리고 뭐 바깥쪽에 장경인대염, 그리고 뭐 햄스트링 뒤에 있는 것들, 종아리 근육들 다 여기 힘줄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판이라고 하는 반달 연골, 디스크 같은 쿠션 역할을 해주는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 때문에 아픈 분들 꽤 많습니다. 걔네들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내가 아픈 게 퇴행성 관절염인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아픈가? 그걸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알려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무릎 관절염이 맞는지 한번 보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뭐 유튜브 봐도 너무너무 관절염에 대한 관리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귀찮죠. 그래서 막 병원도 가야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서 뭐 주사 맞고 또 운동도 해주라고 하지 막 귀찮아 죽겠는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특히 운동 이런 주사 관리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주시고 그 정도만 하는 게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만 하자. 그리고 주치의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 의사가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의사인데 잘 알려주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일단 따라 해보자. 그리고 내가 주사 언제 맞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병원에 다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보고 막 이상한 거 권하는 것 같으면은 좀 경계를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치료를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무릎, 어깨, 백살까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